어떤 겁없는 의사가 잇몸에 나사박을 생각을 했을까? 그러게요. 난 겁없던 녀석이었어!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가 개발이 된 거죠. 아, 왜 놔둬! 내 맘대로 할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매직박입니다. 여러분 요즘 임플란트라는 단어 아마 직접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어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임플란트라는 술식은요, 치아가 뿌리까지 완전히 뽑혔을 때 인공적으로 가짜 치아를 만들어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시술법인데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학생 때 한 20년이 지났네요. 그때 말이야, 임플란트라는 술식이 아직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치과의사도 좀 제한적이었고 비용도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은 임플란트가 뭐 100만원, 150만원 안팎, 당시의 임플란트는 400만원, 500만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희귀했던 시술이었는데 현재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다. 그게 벌써 한 20년 된 거예요. 아, 뭐 세월 빨라잉? 총알과 같아. 내가 그 푸릇푸릇하니 신촌에서 막 놀고 락카페 구한 말이라뇨. 임플란트가 이제 굉장히 대중화됐기 때문에 2018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도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평생 2개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지금은 아마 30% 정도. 그리고 2019년 통계를 보면 임플란트 환자가 벌써 5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임플란트 시술을 체험했고 여러분들에게 임플란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보편화된 진료가 되었다. 근데 막상 치과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임플란트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임플란트가 뭐냐면은 이가 머리가 부러지거나 썩는 게 아니고요, 뿌리까지 완전히 뽑혀나갔을 때 잇몸뼈에다가 가짜 뿌리를 박습니다. 쐐기둥 같은 거를 잇몸뼈에 박고 그 위에 치아 모양의 보철물 머리 부분을 얹어가지고 이 나사못으로 돌려서 잠궈가지고 쓰는 방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이 아닙니다. 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4, 5, 6, 7번 치아를 간략하게 그린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치아의 머리 부분, 분홍색 잇몸 안에 이 치아가 나와 있죠.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이 잇몸을 까보잖아요. 그럼 바로 치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땅에 말뚝이 박혀있듯이 치아가 잇몸뼈에 박혀있다. 콘크리트가 아니야. 잇몸뼈를 그린 겁니다. 제가 그렸어요. 뭐 보시면은 가려져 있죠, 처음에 잇몸을 열면. 근데 실제로는 잇몸뼈에 치아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어떤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하는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다가 뭐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 치아가 하나가 슉 하고 빠지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좀 있어요. 이 치아가 여기 충치로 인해서 빠지든 잇몸병으로 인해서 빠졌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냐? 저는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 사이에 생긴 공간으로 뒷니가 앞으로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 틈이 점점 이제 좁아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이 맞닿는 윗니가 이 아래 공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동 발치. 그래서 윗니도 잇몸이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의학적으로는 이 상실된 치아를 꼭 수복을 해서 이 뒷치아나 앞치아가 이 공간을 좁혀오는 것도 막고요, 윗니가 내려오는 것도 막는 그런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콜랩스라고 하는데, 그런 콜랩스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제 그럼 임플란트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냐면 이 임플란트 픽스처라고 하는 이 쐐기둥 같은 거를 윙 드릴해서 여기 뼈에다가 이렇게 식립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는 단추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를 대충 막아놔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임플란트랑 뼈랑 엉겨 붙게 됩니다. 이 임플란트 표면은 특수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임플란트 표면으로 우리 뼈에 있는 조골세포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하면서 마치 저 임플란트 본체가 우리 몸의 일부인 양 서로 엉겨 붙는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임플란트 픽스처가 우리 잇몸 뼈에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 위에 본을 떠가지고요, 요렇게 머리를 만들어서 쓴다. 이것이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임플란트 하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뼈에다가 막 드릴로 뚫어가지고 저런 쐐기둥을 갖다 꼽는데 안 아프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안 아프대. 이제 저도 조만간 하긴 해야 하는데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안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뭐 약도 먹고 뭐 마취도 잘 돼 있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막 뼈에다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것처럼 고통스럽거나 아픈
치료는 아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엄청 많이 물어보는 거 있어. 나는 임플란트 하러 갔는데 뼈가 없다고 임플란트를 못 한다고 하던데 그건 뭐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를 뺄 때 이가 뭐 깨지거나 부러져서 쏙 빠져나오면 이 아래 보이는 잇몸뼈가 그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염증이나 고름 이런 게 생기면서 잇몸병에 의해서 치아가 빠지는 경우에는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잇몸뼈가 푹 파입니다.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돼 있어.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렇게 임플란트가 노출되잖아. 원래 이 임플란트라는 쇠말뚝은 잇몸뼈에 완전히 숨어 있어야 되거든. 물론 뭐 이제 잇몸뼈 높이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내려서 심는 방법도 있지만 아래에 신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이 위에 만드는 치아가요,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이렇게 기형적으로 되게 길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막 틈에 음식물도 많이 끼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플란트를 잇몸 레벨에 심어주면 좋다. 이건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다가 심고 나서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좋은 위치에 심지 못하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고 뼈를 덮어가지고 마무리한다. 이 뼈는 어떻게 되냐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굳어서 우리 잇몸뼈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서 뼈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그때 탄탄하게 굳어진 인공 뿌리 임플란트에다가 보철물을 제작해서 나사로 엮어가지고 쓰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묻는 질문 중에 꼭 임플란트로 해야 되나요? 앞니도 깎고 뒷니도 깎아가지고 여기에 가짜 치아로 다리 놓듯이 연결하는 브릿지 치료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 옛날에 이제 임플란트가 개발되기 전에 하던 방식인데 실제 임상에서 이렇게 해서 쓰잖아? 5년 이상 쓰죠. 그러면 앞니 뒷니가 잇몸 질환이 생겨요. 왜냐면 치아 3개가 할 일을 2개가 빡세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로드가 많이 걸리죠. 그러면 탈이 좀 더 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3개를 건드려야 돼. 앞에 거 뒤에 것도 빼고 3개를 또 임플란트로 하든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임플란트로 하시는 것이 더 좋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치아당 400만원 막 이렇게 할 때는 이거 하나 씌우는데 예를 들어서 뭐 40에서 50만원이란 말이야. 그럼 3개를 하면은 한 120에서 150만원 들어요. 브릿지라는 치료는. 근데 임플란트는 400만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그래서 브릿지를 한 경우도 있었어. 근데 요즘은 임플란트 비용이 3개를 씌우는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앞니 뒷니를 깎는 데미지를 주고 나중에 뒤탈이 날 수 있는 브릿지로 오히려 더 큰 비용이나 비슷한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하기보다는 임플란트로 나머지 치아들은 자연치 상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요 부위에만 임플란트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깔끔하고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잇몸에다 인공 뿌리 임플란트를 심는 날, 수술한 날은 여러분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 어쨌든 잇몸을 잘라서 연 다음에 보이는 잇몸 뼈에다 구멍을 내서 저 쇠기둥을 갖다 꼽아 놓은 거기 때문에 상처가 있죠. 그래서 심한 운동이나 순약수 이런 거는 한 2, 3일 뭐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막 혈압이 높아지고 그러면 아물었던 상처가 터질 수 있다. 그러면 뭐 또 피도 계속 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보통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약을 먹고 하는데 약도 잘 드셔주는 게 좋겠죠. 뭐 세균이나 이런 게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사항들을 좀 지켜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담배 같은 경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뭐 니코틴에 있는 성분이 염증에 좋지도 않고요. 또 담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뭐 이 상처가 아무는데 좋게 작용할 리가 없기 때문에 금주, 금연, 숨이 헉헉 차는 심한 운동, 사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보통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비용은 뭐 100만원 이하부터 한 150만원 안팎으로 국내산의 경우에 형성이 돼 있고 외제 임플란트는 조금 더 비싼 가격. 그거는 동네마다 너무 다르고 시술을 하시는 원장님의 경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가격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00에서 150 한다. 그 정도면 호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뼈에다가 구멍도 내고 이렇게 쇠기둥을 박아가지고 막 힘들게 치아를 만드는데 수명이 어떻게 되냐? 놀랍게도 여러분 잇몸뼈, 시조골에 문제만 없으면 잇몸뼈와 하나가 된 이 픽스처는 우리 몸에 평생 박혀있을 수 있습니다. 50년 이상. 이 임플란트를 심는 순간 자연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머리 부분의 경우에 딱딱한 걸 씹거나 하면 뭐 깨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임플란트는 아까 나사로 이 머리 부분을 고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머리 부분이 깨지거나 문제가 된다? 나사를 풀러 이 부품을 뺍니다. 그리고 다시 본떠서 이 머리 부분만 재제작이 가능해요. 관리만 잘하면 거의 평생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의 도자기 치아에는 충치가 생기거나 하진 않지만 이 임플란트가 박혀있는 이 잇몸뼈는 여기에 치석이 생기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녹아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임플란트 하기
하기 전에 잇몸뼈가 녹으면 뼈 이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심해진다. 임플란트가 박혀있던 거 뼈가 다 녹아내린다? 임플란트 이거 시술했던 거 빼고 재수술하거나 뼈 이식해가지고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해도 꾸준한 치아 관리, 스케일링, 이솔질, 뭐 치간 칫솔, 워터픽, 가글액 이런 거는 필요하다. 이런 관리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 부분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하나 이어서 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건 이런 임플란트를 안 하면 가장 좋아요. 평소에 이솔질, 충치 관리 열심히 하시고 잇몸이 안 좋아서 이를 빼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스케일링 같은 꾸준한 치과 관리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가글액, 워터픽 이런 구강용품들 번거롭지만 않다면 최대한 열심히 사용하셔서 자기의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미 치아를 상실했거나 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면 제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가까운 치과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임플란트 많이 하지 마시고 건강한 치아를 80세, 100세까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치과의사 매직박이었습니다. 아, 뭘 틀이야. 이거 2주 읽고 좋은 건데. 아, 타겟이 어르신들이야, 임플란트는. 딴딴따다다단딴따다다. 콩나물 묻혔냐? 이거거든. 나 잘하고. 아, 뭘 너무 힘들어요. 재밌게 하고 있는데.